APR 이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정말 요즘 뜨거운데요. 올해 2분기가 보통 좀 비수기잖아요. 그런데도 내부적으로는 꽤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뭐 큰 할인 행사 같은 거 없이도 기본적인 월 매출 자체가 탄탄하게 올라왔고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너 비수기에도 선방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바로 앞으로 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 너무 작아서 사실상 그냥 기타 국가 정도로만 분류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성장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실제 회사 전체 매출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 시장 움직임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아마존. 거기서 별다른 큰 행사 없이도 여러 제품들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건 뭐 APR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쵸. 제품 자체는? 네. 게다가 그 미국 대표 뷰티 매장 얼타 여기 온오프라인 동시에 들어간다니 이건 진짜 이례적인 성과라고 하던데요. 지난 6월부터 수출 시작했고 오는 8월이면 현지 판매가 시작된다니 와 이거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얼타 입점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실적에 막 눈에 띄는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얼타 매장 1,400개의 뭐 20가지 종류 제품, 그러니까 SKU라고 하죠.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요. 처음부터 막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8월에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소비자 반응을 좀 보면서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서요.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건 아마 내년 2026년 정도는 되어야 눈에 보일 겁니다. 내년 정도는 되어야?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자사몰. 이 비중은 줄이고 아마존에 집중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특정 판매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거라 혹시 모를 위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본 시장 반응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APR 뷰티 기기들이 현지에서 인기 순위 막 상위권에 오르고 너무 잘 팔려서 새 매장에 물건 대는 게 늦어질 정도래요. 네. 온라인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 간 거래, B2B 매출도 작년 말에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찾는 곳이 늘고 있고 뭐 어느 한 나라에 쏠리지 않고 여러 나라로 균형 있게 판매된다는 점도 안정적인 성장에 좋은 신호 같아요. 일본 내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는 건 좋은 방향인데요. 근데 아직 전체 일본 매출에서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온라인 판매가 뭐 절대적이죠. 아직은 온라인이 훨씬 크군요. 네, 특히 오프라인 판매는 그 중간 유통사, 벤더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APR이 받는 공급 가격 기준으로 매출을 잡게 돼요. 이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매출을 잡는 온라인 직접 판매보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오프라인 판매량이 늘어도 전체 매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그 중국 본토 시장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좀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은 좀 그러네요. 그래도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025년 1분기에는 큰 할인 행사가 없어서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 대비 제품 원가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요. 2분기에도 특별히 뭐 대규모 행사가 없어서 비슷한 수준 유지할 것 같다고 하고요. 수익성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네, 뭐 1분기 원가율 개선된 건 맞는데요. 근데 그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할인 행사가 워낙 많아서 원가율이 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이걸 보통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비교 시점이 좀 특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네, 결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성장을 위해서 할인 행사를 아예 안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원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기대를 모으는 스킨 부스터 같은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이건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절차 같은 게 필요해서 실제 매출이 나오려면 아마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올해나 내년 초에 성장 동력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신사업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APR 열어 넘어야 할 산도 보이지만 미국 시장 본격 공략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준비 같은 그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소식도 많네요. 시청자 여러분은 APR의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성과에 그냥 만족하기보다는 각 시장별 특징이나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 이런 걸 계속 살피면서 전략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 얼타에서의 성과가 앞으로 APR의 전체 세계 시장 확장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 변화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APR이 그리고 있는 그 장기적인 성장 계획,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여기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APR이 해외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더 높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